에 깔리고 애들 막 깔리고 했을 때도 다 매장시켜 버렸어요. 생매장. 하다가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허겁지겁 막 인민해방군들이 막 그 조사하는 것처럼 했다고. 걔들 그 짓 했어요. 자, 그랬는데 그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2012년도면 누굽니까? 그게 이명박 대통령 때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하여튼 그 시기잖아요. 그 시기였는데 그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중국 애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그 댓글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중국의 부총리가 원자바오였어요. 시진핑 주석이 있고 부주석이 있잖아. 원자바오였다고. 그래서 뭐 원자바오가 가가지고 뭐 손잡고 막 눈물 흘리는 뭐 퍼포먼스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국에서 언론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때가 이명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렇게 개판치고 그때 막 소고기 파동 나고 할 때였나요? 광우병? 그래서 뭐 국민을 챙기지 않는데 중국의 원자바오는 이렇게 따뜻한 부주석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페이스북에 원자바오 팬 이렇게 모임인가 이런 팬카페 같은 것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거 다 중국 공산당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원자바오 그 페이스북이 있었는데 그 페이스북은 원자바오가 직접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그 나이든 할애비가 뭘 하겠어. 관리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그런 걸로 의심되는 사례가 뭐죠?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이상한 메시지 뜨고 하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 제가 생각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도요. 다른 사람이 관리할 겁니다. 본인이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본인도 접속은 하겠지. 본인도 접속은 되지만 아마 분명히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프로파간다 정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한 장난을 치는데,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면요. 의심해봐야 될 게 지금도 보면 아까 했듯이 그 발생자입니다. 확진자 발생자 수가 이상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조작하는 것 같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확진자 수를 어떻게 조작합니까? 그러는데 그럼 제가 거꾸로 물을게요. 중국에서 확진자 제로가 되는 건 거짓말의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좀 이따 제가 다른 거에서 보여드릴 텐데, 자, 지금 이제 우한 폐렴에 대해서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얘네들이 이제 고소고발하고 체포한다고 윽박지를 지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 요게 뉴스가 지금 나온 건데 요건 제가 3월 19일자예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21일? 20. 오늘 200명이라고 했어요? 200국가? 예. 요게 어젠데 그 사이에 또 30개 국가가 한국을 또 금지시켰네. 그러니까 200개 국가가 한국인의 입국을 이제 금지시키는 겁니다. 금지 또는 입국 제한. 자, 보세요. 좌파들이 맨날 뭐 대남 청도병원에 신혼부부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몰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심파극을 자꾸 하면서 사람들에게 눈물을 짜내려는 그러한 그 연극 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요. 왜 외국이 한국인의 입국 금지를 시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좌파들이 잘 봐야 돼. 아무리 자기네들이 문재인을 지지하고 카바를 치려고 해도 잘 생각해보라고. 아니 국제사에서 칭찬한다며 뭐 타임지에서 그런데 대한민국의 방역이 세계 최고다 뭐 어쩌고 막 얘기했다며.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아니 그렇게 최고라면은 한국인을 왜 입국 금지 시켜? 나는 그거예요. 이상하잖아. 한국이 잘하고 있다면요. 지금 입국 금지 시키면 안 돼요. 왜? 한국의 검역 시스템은 완벽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해외를 나갈 때 그 해외를 나가는 한국인들은 깨끗하다고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인들이 자기네 나라에 관광을 온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을 테니까. 완벽하다며. 그것도 어떤 그 광주 KBS인가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기서 걔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국 국회에서 대한민국에 가서 치료받고 싶다. 대한민국에 가서 검사받고 싶다. 미국 국회의원이 했다고 막 떠들었잖아요. 그거 정확히 얘기하면 어디입니까? 미국 하원. 하원은 누가 많죠? 민주당. 그리고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들이 다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반 트럼프 쪽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떠든 거야. 네?
그걸 갖다가 막 띄워오는 거는 가짜 언론이죠. 그거야말로 가짜 언론이고 언론 프로파간다지. 중요한 건 뭐다? 입국 제한을 하는 숫자가 적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면. 근데 우리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인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한 20개국인가 30개국밖에 안 돼요. 거의 다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갈 데가 없는 거야. 미국은 아직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괜찮긴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제.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역을 잘하는 거예요? 결론은 못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을 얼마큼 가로막냐만 보면 돼. 한국의 검역 안 믿겠다는 소리거든. 그리고 그러한 그거를 입증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이번에서는 17살 얘 이 사건입니다. 도대체 검사를 몇 번이나 한 거야 도대체? 응? 이것도 뭐 검사할 때 뭐 민주주의식으로 하나? 검사 10번에서 7번 음성 나오고 3번 양성 나오면은 7대3이니까 음성인가? 어? 진단 키트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의 그 감염자, 확진자라던가 이런 거 음성 판정 맞고 양성 판정 맞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방송할 때도 얘기했듯이 지금 제일 좋은 거는 미국 겁니다. 미국에서 어디 스위스제 거 뭐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쪽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한국 진단 키트 사용 불가 판정돼 버렸잖아요. 야 이거 쓸 수 없다 그러고. 왜? 신뢰도가 떨어진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기반으로 지금 양성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 숫자 자체도 믿을 수가 없다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죠 우리나라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우한 폐렴을 만든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최근엔 중국 애들이 남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죠. 한국한테도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한국에 신천지가 했다 그러고 또 저쪽 유럽 또 뭐 이렇게 의심된다 이런 얘기하고 미국이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막 책임 회피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이 다 알죠. 우한에서 시작됐잖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먼저 만들어 썼잖아요. 우한 페이엔 해가지고 썼잖아요. 우한 폐렴이에요. 우한 폐렴 말을 중국인들이 만들었고 중국인들이 우한 출신 사람들을 색출해갖고 못 들어오게 막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그래서 그거는 중국인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했다는 거는 세상 사람이 다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거꾸로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중국은요 이렇게 벌써 이게 2013년 기사입니다. 중국이 바이러스 생화학 무기를 만들고 있었다는 게 심지어 좌파 매체에서도 나왔어요. 2013년 인공 독감 바이러스를 만들고 있다. 이게 뭐예요? 우한 폐렴이야.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게 2013년 기사입니다. 그 이전부터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전부터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중국은 하고 있었어. 네. 이렇게. 그렇죠? 포유동물을 변이 매개체로 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이것들을 해서 이것이 만약에 유출된다면은 인류에 큰 재난이 될 수 있다라고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근데 뭘 중국 애들이 뭐 미국에서 터뜨렸다는 이런 개소리를 해. 그냥 중국이 한 거죠. 관리소홀로 유출된 거 아니야. 관리소홀로. 그랬고 요거는 바로 그 중국 영상입니다. 요거는 좀 보고 가야 돼요. 네, 요건 좀 보고 가야 돼서 유튜브로 제가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거 소리를 나게 해야지 아마 유튜브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소리를 나게 해야지 아마 유튜브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소리를 나게 해야지 아마 유튜브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잠깐 광고를 좀 지나간 다음에 할게요. 잠깐 광고를 좀 지나간 다음에 할게요. 광고를 좀 지나간 다음에 할게요.
자, 基因工程为什么会被列为大规模杀伤性武器？这些年来呢，我们经历过、看过很多大规模的疫情模式，像什么 SARS 啊、禽流感啊，甚至包括埃博拉，包括现在在南美流行的寨卡病毒。如果用基因编辑技术对这些病毒细菌加以改造的话，那么就可以生产出传播性更广，而且致命性更强的超级病毒和超级细菌。那么这样的超级病毒和超级细菌，它的杀伤能力，那真是可以和原子弹、氢弹，可以和化学武器相媲美。所以说这个威胁还是很大。但是刚才说到是潜在武器之一，那么从技术到基因武器，它都会面临哪些难点？它这里头不光是要生产出这种超级病毒或者超级细菌，你真正要大规模使用的话，你首先要解决一个伤敌而不伤己的问题。更可怕的是，它可以针对某一种种族的特征、基因特征，专门研制定向的这样的基某一因。族群的这个杀伤。对，因为我们每个族群的基因都有自己各自的特征。当然，因为最可怕的是这种技术到了疯子或者说是极端恐怖组织手里，他们可能甚至不管能不能伤及，只要能给人类造成危害、造成恐怖，就会大规模杀。只要能给人类造成危害、造成恐怖，就会大规模杀。只要能给人类 그래서 중국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BS 방송에서 나왔던 이런 중국의 인공 독감 바이러스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고, 여기 방송에서도 얘기하듯이 특정 민족을 겨냥해서 죽이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만든 작업도 중국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남의 나라의 침략을 봐서 그래. 지들이 장난치다가 지들이 실수했지. 얘들 하고 있었어요. 그 뻔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물론 다른 나라는 아니냐? 물론 다른 나라도 만듭니다. 이런 거는 만들어요. 예. 만드는데 중국도 만들었다. 일종의 핵무기 경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로 핵무기 만들잖아. 군비 경쟁. 그런 것처럼 중국도 생화학무기 개발한 거라고. 하다가 지들이 실수한 거 아니야. 지들이 실수 유출시킨 거고. 예. 근데 유출을 시켜놓고서 적반하장이죠. 남이 나라가 했다는 식으로. 우리나라에 생화학 무기를 만든 시설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예?